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스프링 23번째 강의, 23번째 시간 트랜잭션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트랜잭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트랜잭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다음에 트랜잭션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그 트랜잭션 AOP 클래스들을 우리가 설정 파일 등을 이용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근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조금 코드 양이 다른 트랜잭션 사용하는 기법에 비해서 조금 그건 좀 많은 거고요. 그거를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트랜잭션 템플릿이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 전파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트랜잭션과 트랜잭션 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전파 속성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트랜잭션 템플릿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사용한 플랫폼 트랜잭션 매니저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보다 더욱 많이 사용되는 트랜잭션 템플릿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그죠? 자, 많이 사용된다는 것은 기존의 방법보다 기존의 방법 뭐 플랫폼 트랜잭션 매니저 그 방법보다 개발자의 우리의 수고가 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소스를 보면 여기 주석 처리된 부분이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죠. 플랫폼 트랜잭션 매니저 인터페이스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고요. 다음에 세터를 이용했습니다. 근데 요거 사용하지 않고요. 이제 무엇을 사용한다? 요거 트랜잭션 템플릿을 사용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 파일에서 트랜잭션 매니저 만들었었죠. 우리 여기다 데이터 소스 레퍼런스를 했는데 얘를 갖다가 다시 또 이렇게 뭐로 트랜잭션 템플릿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소스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지난 시간에 했던 제가 카피해서 쓴 거고요. 여기서 이어서 있다가 좀 있다가 코딩을 계속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요 결과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물을 살펴보면 중요한 건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DAO 객체겠죠. 그래서 보시면 플랫폼 트랜잭션 매니저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트랜잭션 매니저를 우리가 이용했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무엇을 트랜잭션 템플릿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네. 디폴트 트랜잭션 디피니션 밑에 있는 거네요.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세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을 준비 빈을 받을 준비를 해놓고요. 1000원만 하고 아직 초기화 안 해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 할 때는 요 밑에 있죠. 예, 이렇게 정의를 해야 돼요. 디피니션을 이용해서 기본 설정을 하고 다음에 스테이터스를 구합니다. 그리고 트라이문으로 감싸가지고 정상적으로 완료됐을 때는 커밋, 엔진 했을 때는 롤백을 하는 이런 구문, 전체적인 이런 틀을 갖고 우리가 작업을 했죠. 그죠? 근데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 다 없이 바로 사용합니다. 트랜잭션 템플릿을 이용해서 execute 트랜잭션 콜백 without result 결과물 없이 그죠? 그냥 콜백을 다 해버린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 안에다가 우리가 사용할 그 트랜잭션을 놓아주면 얘가 알아서 다 트랜잭션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언가 설정을 하고 이런 작업이 다 없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템플릿이죠. 자, 이렇게 소스만 조금 수정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그 설정 파일 여기서 템플릿 어디있죠? 네, 트랜지션 템플릿 스프링 설정 파일에서 여기다가 세트를 이용해서 객체를 주입시켜 줘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 트랜잭션 매니저 지난 시간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트랜잭션 매니저 말고 요 밑에 보시면 트랜잭션 템플릿이 있죠. 그래서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트랜잭션 서포트 트랜잭션 템플릿 요 패키지에다가 요 클래스에다가 트랜잭션 매니저를 주입시켜서 우리는 소스에 세터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사용할 준비가 다 된 거겠죠. 자, 요거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트랜잭션을 하는데 API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간편하게 소스 양을 줄일 수 있게 트랜잭션 템플릿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서버도 한번 켜놓을게요. 자, 먼저 AAA라는 사람이 3장을 구매를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카드 테이블과 티켓 테이블 모두 다 정보가 깔끔하게 입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로고 보면 서버가 구동되는 동안, 디벨로퍼가 구동되는 동안 보면 이제 아무런 에러도 없죠.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정상적으로 됐고요. 자, 뒤로 와서 이번에는 BBB 6장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디벨로퍼 됐으니까 디벨로퍼 한번 보고 올게요. 카드와 티켓 테이블에 어떻게 데이터가 들어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 먼저 보면 정상적으로 AAA 아이디 가진 사람이 3장, 그 다음에 티켓도 보면 발권도 똑같이 3장 됐습니다. 자, BBB 6장이에요. 구매를 하면 자, 뭔가 에러가 났고요. 자, 카드 보면 안 됐고요. 티켓 안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2개, 하나는 만족을 하지만 두 번째 거 만족 안 해서 둘 다 롤백 된 거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요거 지난 소스 간단하니까 같이 잠깐 시간 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좀 수정을 해 나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요거 플랫폼 요거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세터도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트랜잭션 템플릿이 필요하죠. 트랜잭션 템플릿. 그 다음에 세터가 필요합니다. 세터 할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클릭해서 소스 제너레이터 들어가도 되는데 이렇게 하나 할 때는 그냥 바로 세트 한 다음에 바로 레퍼런스 변수명 입력해주고 컨트롤 키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바로 세터 뜹니다. 이렇게 해서 금방 만들어줄 수 있고요. 다음에 스프링 설정 파일은 좀 이따 하기로 할까요? 그 다음에 요거 다 이제 주석 처리해야 되겠죠. 이거를 통째로 다 주석 처리할까요? 통째로 다 했고요. 새롭게 위에다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트랜잭션 템플릿 점 execute 한 다음에 new 트랜잭션 callback without result. 자, 익명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실제로 작업해야 될 거, 그것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밑에서 카피해서 올게요. 이렇게 2개겠죠. 다 들어왔고요. 자, 다음으로 에러가 좀 뜨고 있는데요. 어디서 에러가 뜨고 있죠? 여기서 그죠? 스프링 설정 파일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없으니까 여기 안 보이니까 에러가 뜨겠죠. 그래서 추가해 주기로 합니다. 자, 여기다가 잠깐 요거는 주석 처리할게요. 자, 여기다가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만드는데 네임, 얘가 이제 템플릿 들어갈 녀석입니다. 클래스. 자,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다가 요 클래스명 트랜잭션 템플릿 클래스명을 풀네임으로 쭉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치다 보면 자동 완성이 안 되니까 계속 타이핑 하다 보면 오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간편하게 이쪽에서 복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딨죠? 네, 좀 열어볼게요. 너무 불편한 게 많네요. 불편한 게 많을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시프트 누른 다음에 키보드에 5, 0문자, 아니 0문자 0이 저기 5 있죠? 5. 5를 누르시면 컬건이 정리되고요. 네, 요 녀석이네요. 요거 그대로 카피해서 오겠습니다. 카피 됐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트랜잭션 템플릿으로 했죠. 이름은 좀 통일성을 가지는 게 좋아요. 다르게 해도 되는데, 예, 됐고요. 자, 다음에 여기다가 트랜잭션 매니저를 프로퍼티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트랜잭션 템플릿은 빈 객체를 다 만들었고요. 자, 얘를 이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자, 주석을 좀 풀게요. 이제 이거. 자, 그래서 트랜잭션 템플릿 바꿔주도록 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트랜잭션 템플릿이 세터에 있죠.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다 됐고요. 자, 그러면 트랜잭션 템플릿 만들었고, 그 다음에 스프링 설정 파일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주입시켜 줬을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 템플릿 이용해서 execute 트랜잭션 콜백 without resort 저기 클래스 익명 클래스 이용해서 두 개의 트랜잭션을 다 처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예. 자, DB도 좀 보면서요. 자, 뭐 RRR로 할까요? 자, 2장. 그러면 정상적으로 되겠죠. 네, 됐고요. 카드와 티켓에 다 들어갔고요. 자, 이번에 뭐 9장. 그러면 입세션이 나고요. 제약 조건 체크 컨스트레인트 저 제약 조건에 위배된다고 제약 조건 에러 났고, 그러면 카드도 결제되면 안 되고요. 티켓 당연히 얘는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제약 조건이 5 미만으로 하라고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당연히 데이터 안 들어갔겠죠. 예, 정상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장표로 올게요. 와서 이렇게 기존의 플랫폼 트랜잭션 매니저는 뭐 사용을 해도 되긴 돼요. 근데 좀 번거롭고 요거보다는 트랜잭션 템플릿을 우리가 사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트랜잭션 전파 속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이게 뭐냐면 두 개 이상의 트랜잭션, 지금은 우리가 트랜잭션 하나의 트랜잭션을 이용했죠. 지금까지는 하나의 트랜잭션 안에 어떤 업무 작업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하나만 이상하더라도 다시 처음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작업이 쭉 오다가 뭔가 이상해요. 그러면 다시 돌려버리는 롤백 기능. 이상하지 않고 다 정상적이면 커밋을 하고요. 자, 그게 아니라 트랜잭션을 또 하나 이렇게 둬요. 여기에 작업이 있고 여기에 작업이 있어요. 그럴 때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오늘 트랜잭션 전파 속성입니다. 자, 두 개 이상의 트랜잭션이 작동할 때 기존 트랜잭션에 참여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트랜잭션, 커다란 트랜잭션이 하나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럴 때 중간중간에 여기서 어떠한 다른 곳으로 호출했을 때 다른 곳으로 호출해서 트랜잭션이 또 하나 생성되고, 그죠? 여기서 또 다른 곳을 호출해서 트랜잭션이 또 호출되고, 또 가다가 또 다른 트랜잭션을 만나고, 이런 트랜잭션이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이 트랜잭션과 이 트랜잭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죠? 포함될 거냐 아니면 동떨어지게 따로따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예제가 사실은 요거까지 했던 예제가 요 전파 속성을 알아보기에는 좀 부족한 예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파 속성을 알아보기 위한 우리가 실제 필드에서 사용을 하는 구조로 조금 소스를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바꾼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요 전파 속성 몇 가지가 있죠.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구조를 바꾸기 전에 요거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갈게요. 자, 두 개의 트랜잭션이 이렇게 있어요. 두 개의 트랜잭션이 있는데 required는 뭐냐면 전체 처리예요. 여기가 트랜잭션이 이렇게 볼까요? 그림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트랜잭션이 쭉 위에서 저기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중간에 어떤 트랜잭션 하나 만나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트랜잭션이 또 하나 시작되겠죠. 얘게 별개의 것이. 자, required는 우리가 트랜잭션에 아무런 설정을 안 하면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입니다. 그래서 얘가 트랜잭션 업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얘는 다 OK예요. 오케이. 하지만 이 트랜잭션 안에 있는 얘가 NG예요. 그러면 이 밖에 것에까지 트랜잭션까지 전부 다 롤백해서 전체를 다 롤백 시키는 그런 효과입니다. 자, 요거의 반대 개념이라고 쓰는 게 밑에 보시면 required new라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그림을 좀 깨끗하게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할게요. 전체 트랜잭션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부에 어떤 트랜잭션이 또 하나 존재를 합니다. 작업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내려오다가 작업이 막 계속 되고 있겠죠. 되고 있다가 얘는 다 오케이인데 여기서 NG가 났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다 전체를 다 돌려버리는 거죠. 하지만 required new라는 건 뭐냐면 이 안쪽에 있는 거는 바깥쪽에 있는 거하고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도의 트랜잭션, 바깥쪽에서 에러가 나건 말건 나는 내 거 처리할 거다. 그리고 내 거 에러 나면 내 거만 에러 난 거다. 그게 required new입니다. required new. 자, 다음에 support라는 게 있어요. support. 그죠? 얘는 트랜잭션이 지금 밖에도 걸려 있고 안쪽에도 걸려 있는데 이 바깥쪽에 있는 녀석이 안쪽에 있는 녀석이 바깥쪽에 트랜잭션이 걸려 있으면 나는 그걸 따라가겠다. 트랜잭션에 참여하겠다. 그죠? 근데 바깥쪽에 나는 트랜잭션이 걸려 있는데 바깥쪽에 트랜잭션이 안 걸려 있어요. 그럼 나도 그냥 안 하겠다. 즉 의존해 버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트랜잭션은 설정을 하되 바깥쪽에 트랜잭션, 나를 호출하는 어떤 녀석의 바깥쪽에 있는 것이 트랜잭션이 걸려 있으면 나는 트랜잭션을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깥쪽에 있는 녀석이 트랜잭션을 안 하면 나도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서포츠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반대되는 게 not 서포츠. 그죠? 트랜잭션이 없는 것과 동일해요. 바깥쪽과 나는 별개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바깥쪽에서 트랜잭션을 처리해도 나는 내 것만 알아서 처리하고 그냥 끝내겠다. 나는 바깥쪽의 영향을 아예 안 받겠다. 서포트. 그래서 트랜잭션이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안쪽에 있는 것은 트랜잭션이 없는 것과 동일하다는 결과를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맨데토리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이 바깥쪽에 있는 트랜잭션, 여기서 이제 쭉 가다가 이 안쪽에 있는 거 호출했어요. 이럴 때 맨데토리를 입력을 여기다 해주시면 나를 호출하는 부분, 나를 호출하는 이 바깥쪽이겠죠. 나를 호출하는 바깥쪽에 있는 어떤 녀석은 꼭 트랜잭션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트랜잭션 처리가 되어 있는 곳에서 나를 호출을 해서 써야지 된다 라고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요거의 반대적인 개념이 네버입니다. 이거는 절대 트랜잭션이 있는 곳에서 호출하면 안 돼요. 내가 트랜잭션이 이렇게 뭔가 걸려 있다 하더라도 나를 호출하는 부분,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트랜잭션이 걸려 있으면 아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쌍을 이루고 있는데 요런 몇 가지, 6가지죠. 6가지에 대해서 뭐 그때그때 막 다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약반의 감초식으로 간혹가다 하나씩 나오는 기능들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구조를 요거를 할 수 있게 필드에서 우리가 실제로 많이 하는 구조로 서비스 액체를 만들고 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프로젝트를 좀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닫을게요.
자, 결과물을 보면 어떤 구조를 바꿀 거냐면, 자, 보시면 위쪽에 있는 게 그죠? 언더바 CO 요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코딩을 한 프로젝트죠. 자, 보면 컨트롤러가 있고요. 다음에 DAU가 있고 DTO가 있습니다. 서비스 객체가 없죠. 그래서 큰 구조는 아니고 서비스 객체 이렇게 패키지 하나 만들어서 서비스 객체만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인터페이스 만들고 이 인터페이스를 보면 티켓 커맨드. 그러면 홈에서 아까는 DAO를 바로 이렇게 생성을 해서 바로 여기서 호출을 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서비스 객체에다가 execute 메소드 찾아가서 어디죠? 네, 여기죠. 찾아가서 얘를 통해서 다시 또 DAO를 호출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조금 바꿀게요. 그리고 트랜잭션 무슨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서비스 객체인 티켓 커맨드에도 트랜잭션이 걸려 있고요. 다음에 DAO 여기에도 트랜잭션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트랜잭션이 우리가 어떻게 상호간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패키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패키지를 제가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컴이라고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래스 만들고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지 좀 유연해지겠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티켓 컴이라고 할까요? 자, 메소드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어떻게 했는지 예, 티켓 DTO만 하나 가져오네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안 쓰면 기본 저기 퍼블릭이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로 티켓 DTO를 받습니다. 예, 이렇게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어 놓고요. 다음에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티켓 컴이라고 할게요. 자, 인터페이스 i 티켓 컴을 네, 받고요. 네, 그러면 오버라이딩 됐고요. 자, 얘를 이제 어디서 컨트롤러에서 이용하면 되겠죠. 닫아 놓고요. 자, 여기 어디죠? 네, 요 부분을 수정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수정하기 전에 먼저 티켓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서비스 객체 여기서 하나 구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private 인터페이스 만들었으니까 i ticket com 다음에 ticket com이라고 할게요. 자, 얘 세터 필요하겠죠. 그래서 세터 뭐죠? 티켓 네, 세터 만들어 놨고요. 자, 나중에 얘는 이제 없애버릴 겁니다. 얘 필요 없고 얘 세터인 얘도 필요 없겠죠. 그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자, 이 부분이 필요 없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만든 티켓컴 서비스 객체에서 execute로 티켓 DTO를 넣어주면 되겠죠. 예. 요거 대신에 요거를 쓰는 겁니다. 이제 자, 그리고 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죠. 요거에다가 요거 오토와이어드 했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설정 파일에서 자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토와이어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축출해 버릴까요? 필요 없죠. 이제 안 쓸 거니까. 자,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정 파일 가서 이제 그 빈 생성해야 되겠죠.
스프링 설정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먼저 매니저 있고 템플릿 있고요. 자, 요거 이름을 먼저 서비스 아이템 먼저 만들고 올까요? 자, 여기다가 네임하고 클래스. 자, 네임은 티켓컴. 그 다음에 이 경로가 어디죠? 경로가 티켓컴. 예,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빈 프로퍼티, 여기다가 이제 DAO 객체를 담을 거죠. 그래서 티켓 DAO라고 할게요. 그리고 래프를 DAO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랜잭션 템플릿. 자, 근데 트랜잭션을 우리가 두 개 쓸 거니까 트랜잭션을 우리가 하나 더 만들게요. 여기서 해서 얘를 1번으로 할게요. 그리고 얘를 2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DAO에서도 트랜잭션 하나 쓸 거고요. 얘를 갖다가 1번으로 지정을 할게요. 얘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빨간 거 치는 거는 아직 여기다가 우리가 이 필드를 안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빨간 거 뜨는 거는 바꿨기 때문에 이름을 가서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조금 더 다시 또 저기 보기로 하고, 일단 티켓컴 여기 가서 필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AO부터 먼저 만들어 줄게요. 프라이빗 티켓 DAO 티켓 DAO. 예, 됐고요. 자, 다음에 프라이빗 트랜잭션 템플릿 만들어야겠죠. 트랜잭션 템플릿. 트랜잭션 템플릿 2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터 만들어 줄게요. 귀찮으니까 그냥 우클릭해서 제너레이트 이용하겠습니다. 셀렉트 다 이용할까요? 그냥? 예.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DAO도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DAO도 오픈을 한 다음에 얘 이름을 1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1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메소드도 이렇게 1로 1 붙여야겠죠. 자, 아직도 여기에 뭔가 다 됐죠. 티켓 DAO에 에러가 뜨네요. 트랜스 템플릿 이름 바뀌었죠. 템플릿 1로 바뀌었죠. 예, 그러면 모든 빨간색 표시가 다 에러는 다 잡았고요.
다음에 서비스 객체, 이제 서비스 객체 구현을 해줘야 되겠죠. 실제로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구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잭션을 얘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트랜잭션 2, 그 다음에 new 트랜잭션 callback without result. 자, 마침 태그 찍어주고요.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티켓 DAO 에다가 DAO의 메소드를 안 만들었죠 아직. DAO 자, 여기서 하는 일은 티켓 DAO에 무엇을 호출하면 되냐면, 바이 티켓 여기 호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점 바이 티켓을 호출하는데 매개 변수로 티켓 DTO를 주고요. 다음에 한 번 할 게 아니라 또 한 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에러가 뜨고 있죠. 에러는 이제 파이널이라는 거. 이게 익명 클래스니까 요 영역과 요 영역이 좀 다른 그 영역이죠. 이 클래스 영역과 이 클래스가 다른데 다른 클래스에 있는 것을 쓰려다 보니까 값이 다른 쪽에서 변경이 되면 얘가 좀 난처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자바 시간에 했었죠. 파이널로 주고요. 그러면 됐고요. 변경되지 말라고. 자, 그 다음에 자, 구조 어떻게 되냐면 티켓 서비스 티켓 컴에서 티켓 DAO로 바이 티켓을 호출합니다. 호출해서 여기 트랜잭션 걸려 있어요. 자, 물론 얘도 걸려 있습니다. 트랜잭션.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번은 정상적으로 되고 한 번은 오류가 나게 좀 하드 코딩을 넣어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티켓 DTO 안에 세터 중에 어마운트 얘를 갖다가 처음에는 1로 한 장 구매하는 거죠. 자, 반면에 얘는 몇 장? 5장?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이렇다는데 또 보면 amount 이게 매개 변수가 스트링이라고 그러네요. 보면은 타입이 스트링이죠. 그래서 스트링으로 맞춰주기로 합니다. 5장도 마찬가지로 스트링으로. 자, 이렇게 하면 됐겠죠. 자, 그러면 홈 컨트롤러에서 이제 티켓 커맨드 기존에 사용하던 DAO를 사용하지 않고 티켓 커맨드 사용해서 execute 호출하고요. 찾아가 보면 여기는 인터페이스고 여기 와서 요거 이제 트랜잭션 들어가고요. 즉 여기 트랜잭션이 있고요. 큰 트랜잭션이 있고 이 안에서 각각의 메소드를 호출을 해요. 다른 객체 쪽으로. 그래서 이쪽에 다른 또 객체에 와서 실행을 할 때 또 다른 트랜잭션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아볼 건 뭘 알아봐요? 이쪽 트랜잭션과 이쪽 트랜잭션의 관계,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지 우리가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하나 알아볼 텐데 오늘 마치기 전에 이왕 코딩하는 거니까 설정 파일 조금 더 수정하고 갈게요. 자, 보시면 얘는 왜 에러 뜨죠? 볼까요? DAO네 DTO라네. 이건 뭐 그냥 수정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트랜잭션을 트랜잭션 템플릿을 2개 만들었는데 여기서 옵션을 한 가지 더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빈 프로퍼티에서 옵션을 한 가지 더 설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보면 이 네임이 뭐냐면 이게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해서 그 설정을 여기다 하는 거예요. propagation behavior 이거 할 때마다 이게 스페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propagation behavior 맞겠죠? 틀리면 뭐 에러가 나면 다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value. 자, 이 value에는 int형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장표를 아까 보면
각각의 설정의 값들에 보면 뒤에 숫자가 있죠. 그죠? 요게 숫자를 상수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0이면 required, 1이면 support, 2이면 mandatory, 3이면 required new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0을 줄게요. 설정을 안 해도 요게 없어도 기본적으로 0이에요. 디폴트가 0이니까. 자, 이렇게 하고 다음에 어떻게 밑에도 필요하죠. 밑에 있는 트랜잭션에도 트랜잭션 2번에도 요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트랜잭션에 대한 부분은 다 된 것 같아요.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설정 하나씩 값 변경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정상적으로 되면 소스 컨버전이 다 된 것 같고요. 에러가 나면 에러는 또 잡아야겠죠. 우리가 예제이기 때문에 어딨죠? 네, 티켓을 보면 어마운트를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 것과 다르게 여기서 하드코어는 1과 5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거와 에러가 발생하는 거로 하드코어를 넣습니다. 자, 여기다가 HHH. 자, 내가 2라고 입력을 해도 이 2라고 입력은 의미가 없어요. 이제 지금 예제를 한 거기 때문에 크게 코드를 양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트랜잭션 전파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한 거기 때문에 하드 코딩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2를 넣더라도 여기서 바꿔버리죠. 셋을 해버리죠. 1로 그리고 5로 바꿔버립니다. 자, 구매를 해볼게요. 무슨 에러가 났네요. 그죠? 1일 때는 에러가 안 났을 텐데 5일 때는 뭐가 체크 제약 조건에 걸렸겠죠. 자, 그러면 한번 가서 보도록 합니다. 자, 카드. 자, 1과 5 전부 다 입력이 안 됐어요. 그죠? 티켓도 보면 1과 5 전부 다 안 됐죠. 왜 그래요? 트랜잭션이 여기 걸려 있죠. 그죠? 얘도 0으로 속성이 required 기본적으로 거기서 걸려 있습니다. 자, 얘도 걸려 있죠. 그러면 잘 보시면 얘가 먼저 실행이 돼요. 얘죠. 얘가 먼저 실행이 돼요. 그러면 얘는 이 값을 갖고 들어가니까 여기서 정상적으로 다 실행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카드 결제도 되고 티켓 발권도 됐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작업이 또 호출이 됩니다. 호출이 되는데 5를 갖고 들어가죠. 그러면 카드 결제는 됐지만 발권이 에러가 나겠죠. 그러면 기존에 한 장을 구매했을 경우엔 정상적으로 카드와 티켓 발권이 다 됐는데 5가 들어가서 카드 결제와 티켓 발권이 안 돼요. 이제 트랜잭션 걸려갖고. 그러면 여기서만 트랜잭션이 처리된 게 아니라 얘도 이 호출부를 감싸고 있는 얘도 트랜잭션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완전히 다 처음으로 돌아가 버린 거겠죠. 그죠?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맺어져 있습니다. 자, 요것을 다음 시간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간에 설정 파일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코드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코드를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